네, 반갑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화면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뉴스거리는 많지는 않고요. 하지만 또 적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골고루 좀 한번 훑어보자 이런 느낌이고요. 다우지수, 나스닥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3, 뭐 내렸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네. 장중에 좀 상승하기도 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됐는데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별일 없어 네, 이런 느낌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좀 줄였어요. 이제 시작점에서 많이 상승하긴 했는데 내려가서 마이너스 전환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 재밌는 게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출발할 때 나스닥이 플러스 출발했다가요. 다우지수가 플러스로 전환됐을 때 나스닥이 마이너스 전환,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로 다우지수가 바뀌게 되니까 나스닥은 플러스로 바뀌면서 신고가, S&P 500도 오늘은 신고가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요게 지금 다우지수가 거꾸로 움직인다라는 형태의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가 나쁘니까 내가 갈게 이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좀 강한 요소는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쪽에 대한 가능성 때문일 것이고, 금리 인하 이유가 뭐냐?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우지수는 혼조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오르고 내린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나스닥은 상징적 의미가 있죠.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뉴스를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전체적인 뉴스를 보게 되면 뉴욕 증시 무거운 파월의 혼조세를 보였다. 요건데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뭐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파월 의장은 뭐라고 했느냐? 미국 상원은행 그 다음에 미국 상원에 들어와서 이제 은행, 주택, 도시문제위원회에 제출한 반기 통화정책 서면 보고에서 올해 1분기 데이터는 더 강한 자신감을 주지 않았지만 가장 최신 인플레이션 지표는 완만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즉 상반기에는 뭐 그다지 대단한 포인트는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오면서 최근 시점에서 네, 이제 좋은 성과를 좀 올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월의 이야기는 뭐라고 했느냐? 금리 인하의 시기가 멀리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얘기고요. 고금리 기조를 너무 오랫동안 가져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더 좋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다. 오늘 향후 움직임의 시기에 대한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뭐라 그럴까? 진전이 있고 흐름은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언제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7월달에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시장은 이미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자산 가격에 일부 반영해 놓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뭔가 힌트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좀 했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래요. 노코멘트. 이게 사실 더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떠한 신호도 주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으니까 시장은 약간의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비둘기적 발언을 한 것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7월 금리 인하는 여기 써있네요. 7월 금리 인하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 9월 인하 가능성조차도 지금 현재 시장이 가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0날 오늘이죠.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반기 보고에 또다시 나선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을 것 같다. 왜냐면 뭐 하루 사이에 그냥 바로 바뀌는 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그런 형태의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를 이제 한 번만 내리더라도 대선 결과가 있죠. 대선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연준은 동결이나 인하, 심지어는 재인상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술주들이나 이런 쪽에 반등이 나온 것을 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좀 무게가 실렸고 또 그런 것들이 기술주들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 테슬라 주가 또 올랐다 그랬죠. 자, 3.7% 또 올랐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예, 한국 사람들 매우 똑똑해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자기 그 트위터 계정에다가, 네, 태극기 모양의 그 테슬라 마크 올리기도 했었죠. 어마어마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테슬라 쪽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또 커져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또 있네요. 네. 한국인 테슬라 주식 보유 1위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를 가운데 집어넣고 태극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또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다 가가지고 이제 좋아요 눌러주고 있죠. 네. 테슬라, 테슬라 주가가 요즘에 계속 올라오니까 상당히 이제 기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이쯤이면 좀 멈출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네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네, 그동안 목말랐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테슬라의 지난 2분기 인도량이 늘어났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이제 더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다음 달이죠? 네, 8월 8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로보택시, 네, 요쪽 부분들 나올 때 어떻게 바뀔 것인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돼 보일 것 같습니다. 자, 23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차량 인도량이 늘어난 만큼 2분기 실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네, 실제로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분기별 실적은 역대 최고치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근데 만약에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겠죠. 네, 일단은 괜찮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반도체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애플, 뭐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AI 기술주들이 시총 1위 갱찰전을 벌이고 있다.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했다가 애플이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엔비디아로 갔다가 다시 애플로 들어가 있다가,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계속 4위 유지하고 있고요. 3위권에서만 앞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2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애플, 엔비디아, 애플, 엔비디아, 왔다리 갔다리. 네. 그 다음에 4위 알파벳, 5위 아마존. 근데 TSMC가 지금, 네, 전 세계 시가총액 8위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죠. 요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 쪽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뭔가 지원 또는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 좀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의 중심에는 AI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AMD라든지 인텔 이런 기업들도 흐름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요 TSMC 같은 경우 장중 시총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넘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SMC의 등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일본에서도 이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정부가 같이 나서 가지고 난리가 난 상태죠. 자, 지금 그래서 니케이 지수나 또는 대만 가권 지수가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신고가 흐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AI와 관련된 이 반도체 특수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HBM이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이고도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덜 올랐어. 네, 아직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네. 아직 멀었다. 이런 형태의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기술주도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또 테슬라 쪽에서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관련 2차전지 관련주들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엔비디아가 또 상승세 마감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엔비디아는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AI 관련한 또 반도체 기업들 상승세가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자, 국민연금 2분기 주식평가액이 9조 3천억 원 증가했는데 반도체 때문이다.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로만 무려 5조 원 이상 늘어났다. 다른 건 안 봐도 되겠죠? 네. 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국민연금마저도 수익이 나게 하는 반도체라.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네. 국민연금조차도 수익 나는, 네, 뭔가 묘하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네. 국민연금은 기분이 좀 나빠야지.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 또 뭐 한번 볼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특이사항은 없다, 그죠? 네, 특이한, 요거 있네요. K 원전 시대가 열린다. 30조 수주 대박 기대. 주가 들썩들썩. 한전산업, 서전, 기전 엄청 올랐죠. 9일 동안 이 정도 올라갔고, S&T 에너지, 네, 그 다음에 우리 기술, 에이프로젠, 우진. 저는 근데 그 원전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저는 한전 KPS 그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또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해놨어요. 뭐 S&T 쪽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네, 뭐 조금씩 한 다리 건너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 다리 건너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크고 관련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쪽 부분들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된가는 아직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 상승에 그치게 된다라면 주가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상승률은 좀 떨어지겠지만 네, 하락에 대한 영향력도 크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약간 지주사 개념들, 네, 또는 대주주 그런 기업들을 공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는 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원전 쪽으로 연결이 된다라면 당장은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원전 쪽으로 이제 그동안 목말라 있다가 이제 막 그런 부분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가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한전산업과 서정기전은 상한가, 잘 가네요. 그죠? S&T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기술 등등도 많이 올랐다. 우진은 BHI, 대우건설, 이런 주요 기업들도 강세를 보여줬다. 이게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때문인데, 요게 이제 지금 보면 약 30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30조 원은 전부 다 먹지 못합니다. 네. 총 사업 규모는 약 30조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원전은 최대 4기 정도 건설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기 전부 다 갖고 오면 참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의 우협, 네, 선정 가능성, 우선 협상자죠. 선정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이 기술력, 원전 이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이 많이 앞서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체코 원전 수주만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는 큰 기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이걸 따내게 되면 네, 총 사업비 30조 원 중 공사비용 19조 원 정도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8조 5천억, 그 다음에 그 한전기술은 3조 원대, 한전 KPS는 1조 7,8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규모만 따지고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대박인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전 KPS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나머지 것들은 뭐냐? 미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 하게 되면은요, 옥석 잘 가려야 돼요. 거기에서 그 직통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부품이나 이런 쪽으로 네, 같이 꼽사리 껴서 있거나, 또는 원전주도 올라갈 때 올라갔었던 이력으로 나도 원전주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뭐 그렇단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이 원전 수주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발주가 예상된다. 요렇게 되면은 이제 원전주가 이제는 봄날 지나가가지고 이제 뜨거운 여름으로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얘기겠죠. 자, 이게 지금 아직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쪽이 성공한다는 가정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다른 그 유럽 내에서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네, 좀 더 보긴 해야 돼요. 네, 올해 체코 원전 4기를 수주로 시작해서 네, 폴란드 원전 네,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본격화가 예상된다. 근데 이게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는 주가가 아닌 이상은 주가 변동성에 조금 노출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쁜 소식은 아니죠. 일단 좋은 소식 전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원전 관련주들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엔비디아 급등. 근데 반도체 지수는 약세를 보였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네요. 그죠? 엔비디아가 급등했지만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이 대부분은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올라가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 있죠. 니콜라 뭐 이런 것들은 주가가 좀 떨어지는 형태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은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엔비디아 목표 주가는 $180 이쪽으로 등록이 됐네요. 네.
목표 가격이 180달러면은 괜찮은데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승 지속의 갈림길에 선 증시. 지금 같은 때는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가 단기 좀 많이 오르면 부담감을 좀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900포인트라는 그 어떤 그 포인트를 앞에 두고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릴까? 그냥 넘어가게 되면 2,900 넘겨서 뭐 3,000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지만, 이런 그 시장의 상승을 뒷받침해주는 종목들의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약간의 좀 부담감이 좀 있어요. 왜냐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죠. 2차전지 쪽 또는 바이오 쪽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쪽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네, 거래소에서 알아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냥 알 수가 없네요. 네, 여기 써 있네요. 테슬라 3.7% 급등, 니콜라는 7% 급락했다. 전기차도 약간 혼조 양상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그 외에 주변주들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바이오 종목들 대규모 유상증자 릴레이,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뭔가 하려고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3자 배정 유상증자 하게 되면 일단 호재가 됩니다. 근데 주주들 대상으로 그냥 갖다 때려버리면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연속적으로 이제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은 자금 조달, 네, 자금 조달의 목적이죠. 유상증자 목적이 일단 자금 조달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런 것을 이제 쫓아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유상증자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유상증자를 주주 대상으로 하게 되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3자 배정, 나 우리 이거 할 건데 야 니네 투자할래? 해가지고 들어가는 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보호예수가 걸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나서 주가 떨어지거나 그런 형태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자 배정 유상증자다 그러면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보시면은 네, ABL 바이오 또는 A프로젠 바이오 이런 것들 다 올라갔었죠. 그리고 떨어진 것도 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이렇게 마이너스대로 좀 떨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바이오 쪽도 자꾸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요즘에 나도 주도주에 끼고 싶다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자, 더 쭉쭉 보도록 하죠. 네, 특이사항 없죠. 네, 원전 관련한 부분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 증시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다. 3,000포인트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내려볼게요. 쭉쭉쭉. 저 대선은 워낙에 그냥 저거 할 수 있어요. 네, 이 트럼프가 이제 또 다시 북한 들고 나오는데, 나 트럼프 김정은하고 친해용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쉽진 않을 것 같죠. 네, 왜냐면 중국과의 관계가 또 그다지 썩 좋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죠. 뭐 중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이 다시 나타난다. 국내 증시에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 쪽 바이든이 다시 재집권을 한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형태는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 미국의 대선 이야기들은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돼도 환율은 1,300원대에 머물 것이다. 저도 1,300원대 미만으로 내려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다만 떨어지지 않겠지만 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네, 이게 단순하게 한국과 미국의 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변하겠죠. 뭐 저쪽 변화, 이쪽 변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수출 호조로 달러가 유입되고 있는데도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건 뭔 이야기입니까? 라고 될 수 있는데, 환율이 오르는 것을 시장의 달러 수급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잘못된 시각이다. 즉 쉽게 얘기하면 달러의 어떤 수요가 많아지니까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 달러의 어떤 수요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귀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환율은 그만큼 약세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의의를 두고서 이렇게 환율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하죠. 네.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너무 낮아서 환율이 오르는 것 아닌가?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이 금리가 높으니까 네, 미국 쪽으로 움직이려는 자금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달러로 바꿔가지고 달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부담될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이고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수출은 좋아지지만 수입업체들은 대부분 부담이 커진다. 뭐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외환시장 개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특별한 건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외환당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좀 낮추는 형태가 또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움직이긴 좀 어렵다라는 것에, 난색을 좀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군 거고요. 너무 이제, 그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만 않도록 그냥 해주면은 정부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안전자산 쪽인 달러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환율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올라가요. 이런 것은 어떤 효과냐?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또는 단기적인 어떤 이슈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지금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달러당 1370원 이하로 환율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네. 하지만 다시 14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루한 박스권에 좀 갇혀버리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건 크지 않다. 저하고 얘기가 똑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언제쯤 내릴 것인가? 내일이죠, 내일. 금통이 있습니다. 만기일날, 7월 11일날 금통위가 열리는데, 또 동결이겠죠,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 액션 취하기 전까지는 금리를 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올리고 싶겠지만, 올리기 어려울 거고, 내리고 싶겠지만, 내리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어쨌든 환율은 당분간은 1400원 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폭락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큰 문제거리는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보니까 뉴스거리가 요 정도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네, 특별한 거 없죠? 네,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비둘기 파월 발언, 이게 오늘까지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기술주가 올라갔다는 거, 네, 이런 내용들.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만 올라가고 다른 것들이 좀 떨어진 것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기술주가 주가 돼가지고 올라갔는데,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갔지만 다른 것들은 떨어져서 니콜라가 급락했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라갔지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질 만큼 주변 기업들의 이런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떨어졌어.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들은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다회성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환율은 1300원대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율 변동성이 작아지게 되면 기업 환경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여전히 높다라는 인식들이 아직 잡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죠?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또 한 곱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만기일 전날이기 때문에 내일 만기일인데 사실 이 만기일의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시해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만기일이니까 약간의 지수를 좀 맞추려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대형주 쪽에서 움직임들이 조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 아니면 한 번 더 빠져라 완전 지지선까지 밀렸다가 올라가자 이렇게 시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계속 이 얘기만 반복하는데 그만큼 불확실성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점, 요즘 같은 시점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꼭 살펴보시면서 그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리 예측해서 자 이쯤에서 이렇게 되겠지 저쯤에서 저렇게 되겠지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